오늘 경기 분위기도 뭔가 좀 쌀쌀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뭔가 이기고 있어도 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눌려있는 가운데서 또 선수들 활약상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 전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안팎으로 요즘에 춥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은 시장이 자꾸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뭔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기대치를 낮추게 되잖아요. 물론 뭐 오늘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긴 하지만 네. 망가지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뭔가 이제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뭐 대외 변수를 봤을 때, 야, 중국이 좀 안정화되면 뭐 같이 올라주겠지. 근데 웬걸 해외 증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안 좋으면 또 빠지고, 미국, 유럽이 올라도 중국이 내리면 또 같이 하락하고. 맞아요. 근데 그 근간에는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도 사실 외국인이 안 사주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선물에서나 좀 사주면은 조금 당일 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네. 뭐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뭔가 지수에 있어서의 그 기대치는 좀 접어두는 것이 뭐 맞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내용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사실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개별주 물론 좋은 종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네. 라인업에서 소개시켜드릴 SK이노베이션 한 5% 오르고 대형주 중에 좀 오른 게 있는데 네. 사실 그건 오늘만의 흐름이고요. 최근 한 달이나 한 1월 달 흐름 보시면 뭐 네. 고점 대비 한 20-30%씩 밀려 있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체감되는 상승을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허 의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항상 그 시장이 뭐 이렇게 새로운 재료에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홍콩 달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어제부터 막. 네, 그렇죠. 홍콩 달러 홍콩 달러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홍콩 달러. 근데 뭐 갑자기 홍콩 달러 나왔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원래 우리가 좀 잘 뭐 불확실한 거면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 맞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저 PBR 국면이라는 거 요거 하나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개인들 자금이 이제 좀 펀드로 들어온다. 네. 이거 말고는 대부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글로벌한 지표들이 아직 좀 안정됐네라는 신호를 안 주고 있어서 좀 뭐 불편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해줬으니까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좀 뭔가 이게 사서 두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지수대인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네. 그렇네요. 오늘 보니까 신저가 종목이 양시장 포함해서 200개에 육박합니다. 거의 한 10개 중에 하나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연일 좀 어둡네요. 그래도 활약한 선수들이 있어서요. 이 시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인업 함께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컴투스, 2번 제일기획, 3번 크라운제가고요. 4번 타자가 SK이노베이션이었네요. 5번 타자 CTC바이오, 6번 대신증권, 7번 타자 제주항공과 8번 두산인프라코어, 9번 현대상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라인업 지금 네. 성적은 화면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 어땠을 예. 것 같으세요? 성적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출루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쭉 공개됐잖아요. 아, 컴투스나 네. 제일기에 좀 어떨 대부분 것 좋은 같으세요? 종목만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락 종목 하나도 없었을까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맨날 시장만 보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다 쳤어요, 일본 그거. 네, 네. 막판에 네. 좀 바뀌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저 사실은 이렇게 다 좋은 선수들, 다 출루한 선수들만 구성이 된 지가 좀 꽤 됐잖아요. 저희 MVP 하더라도 부진한 선수들이 골고루 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잘못 짜졌나요, 그러면? 잘못 찾은 건가요? 저희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활약한 네. 선수들 이유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뭐 개인적으로 6, 7, 8, 9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물론 오늘 뭐 현대상선이 상한가도 진입하긴 했는데 맞아요. 뭐 최근 한 달이 아니라 한 반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에서 돈을 번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뭐 단기 매매 뭐 계장가에 들어가시거나 장중에 들어가서 뭔가 수익을 봤다라면은 뭐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운 좋으셨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들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컴투스는 뭐 이전 코너에도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1월 달에 추천을 많이 드렸다고요. 아마 그 이 시간에도 네. 클린업 트리오로 아마 네, 한번 네.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쨌든 뭐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개별 종목군 중심에서는 최근에 뭐 재료가 좋은 종목은 뭐 지수와 무관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뭐 대변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뭐 유가가 이렇게 내려도 SK이노베이션이 또 오늘 5%나 올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특징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허연님도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노베이션 4번 타자 뭐 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CTC 바이오도 뭐 5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 예. CTC 바이오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종가는 못 봤어요. 0.29% 상승 마감이에요. 많이 그럼 밀렸군요, 그러면 네. 얘 9번 보내야 되겠네요. 예, 9번이나 8번. 그리고 크라운 제가도 괜찮았고요. 제일기획은 그 뭐 공개 매수 이슈 요거 나오고 나서는 그날 음봉 만들고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뭐 제일기획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뭐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하고 두산인프라코하고 뭐 현대상선 여기 없습니다만 뭐 네. 은행주 일부 종목군들은 같이 좀 묶어서 7, 8, 9번하고 은행주는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예, 오늘 9번 타순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홈런이니까요. 제가 날짜를 세보진 않았는데 뭐 몇 년 만에 한번 상한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오늘 현대상선이 사실 그간에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네. 재무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거의 뭐 업황도 안 좋고 해서 흘러내렸는데 네. 어제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아마 갖고 계시다가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비슷한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 그리고 채권 발행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자구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뭐 기대감으로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 네. 과연 이 기업이 감자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00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지금 총 부채가 한 10조가 좀 넘어가요. 한 11조 이렇게 돼요, 그렇게 지금. 많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자본금으로서는 사실 기업을 유지하기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증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상증자도 실패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한다는 게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워낙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자산 매각해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이제 좀 재무 구조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증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또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또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뭐 가능성이지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오늘의 상한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서 뭐 일단 자구책 강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이지 이것을 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을 꼭 상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보니까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상한가인데 외국인 기관에서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결국엔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아간 건데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 상선에 대해서요. 네. 뭐 저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뭐 재무 구조 안 좋은 회사는 좀 안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상황들이 그리고 뭐 채권단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딴소리하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네. 좀 일단 오늘 올라간 거는 사실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 좋게 아침에 사서 그냥 종가까지 들고 있다 상한가 뭐 맞았으면 뭐 좋은 거겠고요. 뭐 네. 이게 랠리까지 갈지는 근데 금액이 뭐 벌크선 사업부 팔고 해서 얼마가 정리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 차입금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업체이고 해서 언제든지 또 한번 뭐 재발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또 경기 되게 민감한 쪽이잖아요. 이거는 네. 상선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오늘 해운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 나타냈잖아요. 뭐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이쪽으로 강했는데 이것도 그냥 좀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뭐 일단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유류비에 대한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재무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올해 상반기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뭐 페인트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원양어선 갖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많이 내리면은 사실
사실 뭐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일부 좀 안정화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등에 업고 일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컨셉인데요. 8번 타자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이게 그 뭐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었었는데요. 일단 뭐 하루 만에 오늘 또 좀 다시 반등해 줬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상선이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저는 같은 컨셉이었다고 오늘 봐요.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문제 있던 업체들 그리고 뭐 보면 다 전방 산업의 시황이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약세, 폭락세였는데 오늘 그냥 한번 그냥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 쪽에서 뭐 무슨 그런 기사들 보니까 플로우가 뭐 그게 PF 찌고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뭔가를 팔려고 할 때 자산들을 네. 삼성 관련된 자금들이 아마 들어온다는 그런 루머들이 돌았나 본데 그것 때문에 약간 더 셌던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통으로 다 인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유가는 지금 뭐 25달러를 왜 여기를 임계점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정도면 다 오지 않았냐 싶을 정도로 그런 전망들도 내놓던데요. 어쨌든 뭐 거의 어제 25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희망들도 약간씩 섞여지는 것 같고 실제로 3월물은 이제 28달러 선에서 어제 거래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런 쪽은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중국의 AI IB 관련해서도 뭐 약간 그냥 기대감이죠. 뭐 약간 좀 굴삭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관련해서도 잠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없습니다만 뭐 하나금융이나 이런 쪽들 아까 저희가 마감 동시효과 때 전해드렸는데 뭐 PBR이 0.4래요. 그리고 하나는 0.2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PBR과도 뭐 상통하겠죠. 근데 아까 김은소 연구원도 저한테 그랬습니다만 뭐 그럼 PBR 낮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융주도 워낙에 좀 밸류로 봐서 PBR은 너무 싼 구간이다. 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이제 급등 나왔던 쪽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 종목군들은 다 그런 컨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SK 이노베이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유주들 다 강하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고 중반기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28 뭐 이렇게 오긴 했지만 작년에 뭐 30불대 있던 거나 20불대 있던 거나 지지난해 100달러 왔다 갔다 하는 수준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가가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즉 이제 작년도만큼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정유라든가 이런 쪽이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해도 수익성 자체는 재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1월 달 들어서면서 정제 마진이 좀 빠졌어요. 12월 달에 비해서. 그래서 예상 추정치보다는 아마 실적이 조금 4분기는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최근에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뭐 정유주가 상당히 견조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뭐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작년과는 확실하게 올해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체는 많이 감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료 쪽에서의 강세 흐름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허 의원님, 우리 어제 예. 부자개미 전문가님 모셨을 때도 음식료 얘기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농심 얘기했었죠, 어제? 네, 뭐 네. 신고가 그쵸? 뭐 안 좋은 장에서 좋았고요. 지금 네. 라인업에는 크라운 제거가 있는데 오늘 7%나 올랐네요. 그죠. 뭐 크라운 제가는 혜태 뭐 IPO 삼성? 네. 이슈권도 있고 주가 차트 나왔네요. 뭐 잘 보시면 뭐 차트가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가 단계 좀 더 넓혀 보시면 더 저희가 직전 고점 아니죠, 그죠? 예. 더 밀렸던 상황에서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왔던 상황이고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더 뭐 한 30%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도움되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심리적으로 일단 뭐 재료성으로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농심도 뭐 지금 판매량은 그 짬뽕이 약간 그 오뚜기한테 밀린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어요. 전 둘 다 먹어봤어요. 사다 놓고 그냥 굴짬뽕이랑 아직 그건 뜯지 않았고 그냥 네네. 진짬뽕만 한번 먹어봤는데 네.
저번에 운영님도 약간 그 네. 아직 저는 사 플러스 한 군데 거만 먹어봤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 거. 아, 저 어디 팔도- 건지 알 것 예. 같아요. 그게 네. 불짬뽕인가요? 어쨌든 그 4+1이라 하나 끼워주고 막 그런 네네. 판촉이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편의점에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뭐 ASP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많아서 농심이 좋았던 것 같고요. 판가 인상 부분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적 4분기가 너무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네. 다만 이제 농심이 퍼가 한 30배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네. 벌써 올해 예상 순익 대비로. 그래서 음식료가 예전에 뭐 40배도 갔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센가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뭐 현금도 많고 5천억, 6천억 다 되는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 현금만 실제로 캐시만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까지 최근에 장 안 좋아할 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농심이 네. 오늘 6.8%나 올랐거든요. 사상 최고가 다시 좀 경신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뭐 신세계푸드가 11%나 좀 급등을 했고요. 음식료 쪽에서의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나치게 좀 단기간에 오버슈팅했다, 혹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있다. 뭐 사실 농심 빼면은 나머지는 많이 내렸잖아요. 최근에 CJ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뭐 제일제당 쪽은 아무래도 올해는 뭐 바이오 쪽이 부각될 거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음식료 업종군들도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 구도가 그다지 뭐 방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 쪽에 조금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업체 쪽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또 그 짬뽕이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잘 팔릴 것이냐, 농심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저는 좀 부정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네, 농심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런 쪽에서 좀 그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그 밖에도 지금 또 정종현 운영님 그동안 꾸준히 좀 이야기해 주셨던 컴투스, 이제 좀 원더택티스 빛을 보나요? 그 사실 제가 그 이 원더택틱스가 서비스 되던 첫날 그 안드로이드 마켓을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순위가 어디까지 올라오나.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순위가 폭발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또 좀 그런가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뭐 탑 5까지는 들어가진 못했는데 꾸준하게 한 6, 7위권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거를 그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또 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탑 10 안쪽으로 꾸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그간에 그 컴투스가 서머너즈워라는 게임밖에 없어서 그 분기 실적이라든가 연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붙어 있었는데 뭐 세컨더리에 이제 내밀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오늘 좀 주목을 받다 말았던 증권 섹터 가운데 대신증권이 라인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거래 시간 30분 정도 늘리는 것, 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증권주들 반짝하는가 싶더니 또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좀 네, 네.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30분 정도 늘어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침으로요, 저녁으로요? 하면은 3시 반까지 하겠죠? 저는 개장을 10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그런 그리고 1차원적인 거 퇴장- 말고 저희가 좀 아니 말하라면서요. 그래서 제 견해를 말하잖아요. 개장을 좀 늦게 하고 어차피 재료가 뭐 아침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동시효과 때. 네. 개장 좀 늦게 하고 점심도 좀 1시간 쉬고 어, 저녁에는 3시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추진 좀 증권 산업에 저해되는 네. 발언을 했나요? 아니 시간이 많다고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 많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재료가 되면. 많아야 거래가 많이 되죠. 재료가 뉴스가 수치로 많아요. 나온 게 있어요. 30분 정도 연장을 하면 그 하루 평균적인 거래 수준에 비해서 뭐 몇 % 증가한다 이런 예. 다 보고서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네네. 뭐 사실 거래량 증가해가지고 수수료 든다고 해서 증권 산업이 과연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 발상 같고요. 제가 볼 땐 1차원적인 발상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그보다는 30분 그러면 저는 늘리든 그보다는 1시간 늘리든. 상한가 폭을 더 네. 늘리든지 아니면 상한가 폭을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것도- 어떤 그러면 측면에서요? 거래가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상한가를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상한가 변동폭의 제한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 가운데 하나잖아요.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주식을 못하게 하면 되죠.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아니, 그렇게 요즘 시장이 말씀을 어려서 하시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업계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분이다 1시간 늘려도 괜찮은데 그렇게 할 거면 점심시간은 쉬자. 맞아요. 의지가 그것도 괜찮은 것 그렇죠. 같아요. 가장 밥은 먹고 많은 것 해야죠. 같아요. 뭐 아시아저씨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점심시간에 또 거래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차라리 1시간 비우고 뒤에 30분이든지 1시간인지 늘리면은 그래요. 뭐 네. 수용한다라는 좋은데요. 의견은 많은데 낮에 1시간 좀 쉬어야죠. 기자들도 좀 쉬고 그러지.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것만 늘리는 거 가지고 과연 진짜 증권 산업이 좋아지고 이게 창조 경제냐라고 하는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홍콩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중간에 쉬는데 주변에도 보면은 국내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끼니 걸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또 마음이 안 저희 같은 듣더라고요. 또 기자들도 또 계속 써야 되잖아요. 뭔가 그쵸, 계속 장이 봐야죠. 열리면 뭐 나가 있다가도 들어와서 써야 되고 뭐 이런 뭔가 그런 애로사항이 예, 있습니다. 거래소나 정부 정책과 저희 반하는 얘기를 약간 좀 오간 것 같은데 오늘 이 증권주들 약간의 좀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요 MVP 뽑아볼까요? 어떤 선수 얘기 오늘 주시겠어요? 4번 타였었던 SK 이노베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이름값 톡톡히 해줬습니다. SK 이노베이션 4.33% 상승하면서 14만 2,500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는 어떨까요? 또 사실 또 내일이야 뭐 내일 열려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니 요즘은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해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뭐 이미 시장에서 1900선 깨질 때 1880이네 1872 PBR 한 배다.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러한 어떤 뭐 과거의 어떤 지표 상황이라든가 현재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변수가 한 99%가 여기서는 반등입니다라고 다 구성을 갖추고 있어도 주포인 외국인이 우리는 그래도 팔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르다가 뚝뚝 떨어지고 아니면은 대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단 그냥 시장이 안정화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월달 들어서면서 워낙에 그 항상 1월달은 중순 정도까지는 그 전달 12월 달에 유입이 되었던 그 배당 물량 자체가 항상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도 팔다 보니까 안 좋은데 뭐 최근 사례라든가 전년 사례를 봤을 때는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되고 1월 달 FOMC가 끝나는 시점. 뭐 결국에는 이제 1월 말 정도인데 GDP가 발표가 되었고 이제 FOMC 뭐 다다음 주인가요? 예, 있겠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다음 주죠. 이쯤에서 뭔가 뭐 새롭게 도출될 수 있는 악재는 크지 않다. 뭐 지금도 사실 뭐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뭔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말 정도를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변곡으로서 설정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8월 달과 거의 비슷한 1800 한 뭐 50, 60선 내외권역에서 이중 저점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돌발 변수가 부각이 안 된다라면은 추가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지수가 워낙에 많이 내린 상황에서 오늘처럼 뭐 장중 반짝 오르는 구간은 결국엔 많이 내렸던 애들이 뭐 주가를 좀 일부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연속성 자체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면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쪽에 공략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 관심 많으니까요. 뭐 나온 얘기 보니까 4천억 위안 여갈피로 뭐 유동성 공급 얘기도 나왔는데 백약이 무효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2,800선대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70조라고 했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일단, 전체 합하면 예. 73조 정도. 뭐 이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해놓고서는 금리 인하를 비롯한 뭔가 대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뭐 중국이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종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자발적으로 좀 안정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3,00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이미 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의미한 그런 구간이라 좀 보여져서 일단 어느 정도 타이밍에 안정화를 보일지를 조금 더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다음은 좀 국제 유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유가는 사실 지금 그 클린턴 쪽하고요. 트럼프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공화당 뭐 선거 얘기가 뭐 한 10달 더 남았습니다만 해보자면 그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친환경 쪽 계열이기 때문에 유가를 건드리는 그런 돌발 액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를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 타격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거기를 좀 한번 건드려 놓으면 유가가 올라올 수도 있겠고 자기네 방산주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오바마가. 근데 어쨌든 만약에 11월 달에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유가 흐름에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 공화당이 이기거나 하면 공약을 그런 걸로 걸지는 않겠죠. 사람 죽이고 뭐 전쟁하는 걸로 공약을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뉘앙스들을 비추는 쪽으로 해서 예전 석유 재벌들을 도와줄 만한 쪽으로 뉘앙스를 흘리면서 만약에 공화당이 잡으면 분명히 저는 IS 한번 타격하러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나서가지고 지상군 넣고 해서 한번 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소극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이슈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인명이랑 사람의 목숨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재료는 오늘도 이슈이 있습니다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오늘도 중국이 좀 안 좋잖아요. 돈 풀어도 뭐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하루에 뭐 수천조가 거래가 되는데 거기는 뭐 조 단위로 아주 큰 금액이 거래가 되는데 그 작은 돈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어쨌든 뭐 그런 부분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재료가 나와야 뭔가 글로벌하게 경기도 같이 뜨고 살아나고 뭐 시장도 살아나고 하지. 예전에 하던 그런 전통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안에서의 재정 통화 정책 갖고는 지금 뭐 좀 애매해버린 국면인 것 같아요. 국제유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셨는데 미국 대선이면 올해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계속 국제유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세요? 지금 특별하게 들어올릴 만한 이슈도 없고 모멘텀을 거기다 줘서 좋아질 나라가 글쎄 누가 있을까? 그냥 현재로 가도 뭐 살 사람들은 살 거고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이제 위험이 되는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니까 해결이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 봐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좀 마음이 무겁네요. 결국에는 종목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좀 어떻게 꾸려보는 게 좋을지 내일 눈여겨볼 만한 선수 클린업 트리오로 발표를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세 종목 갖고 왔는데요. 세 종목 모두 중소업체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컴포넌트고요. 두 번째는 제넥신, 세 번째는 에스텍 파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아이컴포넌트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쪽이 OLED 쪽이잖아요. 일단 그로 인해서 그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차트가 좀 약간 단기적이라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시면 작년에 뭐 거의 한 해 내내 고생했던 그런 기업이고 이제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뭔가 기술 수출 협약이 나왔었고 뭐 오늘 많이 내렸지만 부강약품이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단 몇 장의 그 보고서로 내밀었는데 주가가 장중 한 60% 이틀간 올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은 결국에는 현재 임상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일단 제넥신도 그 라인에 최근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도 거의 반년간 한 자리대 10만 원 이하권에서 횡보를 보여주는 만큼 점진적으로 수급만 좀 개선된다라면 충분히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종목 에스텍 파마는 사실 에스텍 파마 자체로서는 뭐 매력이 나쁘진 않은데요. 자회사의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비보존을 그 고려제약하고 한인제약도 조금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알려지기로는 그 신약 개발의 뭐 블록버스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일단 그거는 개발돼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상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쪽도 올해 상반기 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도 좋아지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린업 트리오 이렇게 좀 구성이 됐습니다. OLED 쪽에 아이컴포넌트 있었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이어집니다. 제넥신과 에스텍파마 눈여겨보시면은 또 수익의 길이 열릴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매년 혁신 국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 국가 다른 해외 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버티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들 구성 잘 하신다면은요.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덧붙입니다. 그럼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